자, 19세기 문학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미스터리 중 하나죠. 의젠슈의 걸작 방황하는 유대인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이 작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두운 음모로 꽉 차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삭막하게 얼어붙은 베링 해협으로 가볼까요? 거센 눈보라와 북극의 신기로 때문에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눈밭 위로 남자의 발자국이 남는데 그 구두 밑창에 박힌 7개의 못이 아주 선명하게 십자가 모양을 찍어냅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거대한 플롯을 움직이는 타임라인을 쭉 늘어놓고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1682년 모든 것의 시작인 수수께끼의 청동 메달부터 볼까요? 그리고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810년 시베리아에서 맹수들을 피해 도망치는 예언자 모록이 등장하죠. 다시 1831년 지금 사건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독일의 모케른 마을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1832년 2월 13일 파리라는 섬뜩하고도 절대적인 데드라인까지. 생각해보세요. 무려 150년이나 묵은 거대한 미스터리가 이제 막 끌어넘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 방대한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상황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배경은 화이트 팔콘이라는 여관인데요. 여기서 아주 피 튀기는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양쪽 진영을 딱 나눠서 체스 말들을 분석하듯이 포식자와 먹잇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죠. 첫 번째로 살펴볼 핵심 말은 바로 예언자 무록입니다. 맹수 조련사인데요. 아주 사나움 짐승들이 개종한 자기 앞에서는 얌전하게 엎드린다며 사람들에게 일종의 기적처럼 과시하고 다닙니다. 아주 위선적이죠. 하지만 짐작하시겠지만 그 거룩한 가면 뒤에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훨씬 더 사악한 꿍꿍이가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모록의 곁을 지키는 존재들을 보면 말 그대로 본능적인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키가 180은 훌쩍 넘는 데다 날고기를 질근질근 씹어먹는 괴물 같은 하수인 골리앗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그 주변으론 끔찍하게 굶주린 짐승들이 득실거립니다. 사자 카인, 호랑이 유다, 그리고 흑표범은 이름마저 섬뜩한 죽음입니다. 이름들만 들어도 벌써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도대체 왜 자비롭게 개종했다는 성자가 자기 짐승들을 극한까지 굶기면서 독을 잔뜩 오르게 만들까요? 게다가 여관마당에서 일부러 싸움까지 부추깁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 이면에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깔려 있습니다. 모록은 배우로부터 정체불명의 지시를 받았고 이 굶주린 짐승들을 무기처럼 써서 판을 완전히 엎어보려고 작정한 겁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볼까요?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이 있는 바로 그 여관 지붕 아래 전혀 다른 두 인물이 있습니다. 15살 쌍둥이 자매 로즈와 블랑시입니다. 천사같이 순수하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이 어린 소녀들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안고 프랑스 파리를 향해 멀고 험한 여정을 버텨내고 있는 중이죠. 이 표를 보면 두 진영의 극명한 대비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부패하고 폭력적인 구세계의 사냥꾼, 모록과 짐승들이 한쪽에 있고요. 반대편에는 순수함과 희망을 안고 나아가는 신세계의 여행자들, 다고베르트와 쌍둥이 소녀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포식자와 한없이 연약한 먹잇감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니 그 폭발 직전의 긴장감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이 연약한 소녀들을 지키는 수호자는 대체 누구냐? 바로 다고베르트입니다. 나폴레옹 제국 시절 전장을 휩쓸고 다니던 무시무시한 기마 척탄병 출신이에요. 온몸에 흉터가 가득한 이 늙은 군인은 이제 소녀들의 충직한 안내자이자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경비를 아끼려고 여관 마당에서 손수 비누 거품을 내가며 소녀들 옷을 빨래하는 세탁부 역할까지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막상 보면 정말 정이 안 갈 수가 없는 캐릭터라니까요. 이 듬직한 군인에게 어떻게 다고베르트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아시면 아마 피식 웃음이 나실 겁니다. 어느 날 밤 전장에서 찢어진 바지를 열심히 꿰매고 있는데 갑자기 코사크족이 기습을 해온 거예요. 당황할 새도 없이 꿰매던 바지를 엉겁결에 뒤집어 입은 채로 맨발로 말에 올라타서 적을 박살냅니다. 진짜 유쾌한 일화죠.
하지만 이 웃긴 이야기 속에는 그가 자기 임무 앞에서는 체면 따위 일절 신경 쓰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관 마당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대치 상황으로 가보죠. 모록은 어떻게든 다고베르트를 도발해서 피 보는 결투를 만들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다고베르트의 빛나는 군인 시절 명예를 대놓고 깎아내리며 아주 악질적인 모욕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고베르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꾹 참아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그가 싸우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전장을 호령했던 자존심 센 군인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겪는 그 수치심을 그냥 묵묵히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혹시라도 싸움에 휘말려 자기가 감옥에 가거나 다치게 되면 이 고아 소녀들의 파리행 여정이 거기서 끝장날 테니까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큰 자존심을 버린 정말 눈물겨운 영웅적 희생인 셈입니다. 하지만 모록이 짐승들을 굶긴 탓에 아니 어쩌면 모록이 정확히 의도했던 끔찍한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극도로 굶주린 호랑이 유다와 흑표범 죽음이 미친 듯이 벽을 치며 으르렁거리자 그 소리에 다고베르트의 그 듬직했던 늙은 말 조비알마저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결국 고삐를 끊고 미친 듯이 달아나 버리죠. 이거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자칫하면 여행자들의 발이 여기에 완전히 묶여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 팽팽한 긴장감을 그대로 안고 낡고 허름한 소녀들의 방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다고베르트가 미쳐 날뛰는 말과 짐승들을 수습하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 방 안의 공포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갑자기 쨍그랑하고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얇은 벽 너머 어둠 속에서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턱 밑까지 들이닥친 거죠. 이쯤 되면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일개 늙은 퇴역군인과 10대 소녀 2명을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짐승을 풀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판의 진짜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사실 이들의 진짜 타깃은 이 사람들 자체가 아니에요. 이들이 소중히 목에 걸고 파리로 가져가고 있는 그 미스테리한 물건, 그게 바로 이 모든 위협의 진짜 이유인 겁니다. 네, 바로 이 청동 메달입니다. 메달에 새겨진 섬뜩한 암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리, 생프랑수와 거리 3번지, 101세기 반 후에 너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1832년 2월 13일,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황량한 시베리아 눈밭에서부터 지금 여기 독일의 외딴 여관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음모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동력이 바로 무려 150년을 뛰어넘은 이 기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미스테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녀들이 겪은 아주 초자연적인 단서들을 보면 소름이 쫙 돋는데요. 두 소녀가 잠든 사이 완전히 똑같은 꿈을 동시에 꿉니다. 하얀 옷을 입고 눈부신 금발에 맑은 푸른 눈을 가진 수호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천사가 밝힌 자신의 이름은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밖에서 돌아온 다고베르트에게 소녀들이 이 신비로운 꿈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기서 현실과 초자연이 기가 막히게 얽혀버립니다. 알고 보니 무려 15년 전 프랑스에 있던 다고베르트의 아내가 천사같이 생긴 불쌍한 고아를 걷어서 키웠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놀랍게도 가브리엘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극지방을 떠도는 방황하는 유대인의 전설, 무려 150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운명의 데드라인, 그리고 오늘 밤 화이트 팔콘 여관에서 벌어지기 직전인 포식자들의 끔찍한 사냥, 이 모든 것들은 대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치밀하게 세팅된 이 거대한 체스판의 발들이 마침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과연 어떤 충격적인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전개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